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단지 태도를 바꿈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긍정적 태도를 선택하라.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뭘 해도 되는 사람, 지은이 질 헤슨, 옮기니 황희창, 발행 유노북스, 발행일 2017년 8월 1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긍정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뭘 해도 되는 사람. 영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 질 헤슨이 긍정의 힘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친절하고도 명쾌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본이자 핵심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연습과 훈련으로 습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이며 우리가 지닌 수많은 가능성을 실제로 이룰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때문에 삶을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면 좋은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저자는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지, 어떻게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고 긍정 습관을 들이며 부정적인 상황에서조차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고 일말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저자가 강조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긍정적인 사고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많은 팁과 액션 플랜을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도 긍정적인 사고도 어느 생각이 더 현실적이고 언제나 옳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두 사고방식 모두 현실적이고 옳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고방식을 더 현실적이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믿기로 선택한 바로 그 생각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 어떤 것이든 좋고 나쁜 건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생각은 자기 대화 또는 내면의 소리로 이해될 수 있다. 자기 대화는 24시간 뉴스가 나오는 화면의 밑에 흐르는 자막처럼 일종의 실황 중계다. 이 자기 대화는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믿음, 기대, 행동을 형성한다. 자기 대화는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정말 해내지 못한다. 뇌는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말이든 진짜 그런 것처럼 느끼게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특정 신념이나 사고방식을 그저 쉽게 받아들인다. 그런 사고방식이 도움이 되고 건설적이라면 좋다.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데다 도움도 안 되고 자기 패배적인 생각과 느낌을 만들어낸다면 좋을 것이 없다. 긍정적인 감정은 가능성을 높인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은 가능성에 대한 느낌을 확대하고 마음을 열게 만든다. 그 결과 일련의 상황에서 좀 더 많은 가능성과 선택권을 볼 수 있게 만든다. 프레드릭슨은 실험에서 일단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영화를 보여주었다. 두 그룹에는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영화를 보여주었다. 다른 두 그룹에게는 공포와 분노를 일으키는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각각의 참가자들에게 영화와 비슷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느낌을 일으키는 상황에 처해 있다 상상해보고 되도록 많은 대처 방법들을 생각해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 공포와 분노 영상을 본 참가자들은 대처법을 그렇게 많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쁨과 만족감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취할 행동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적어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는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이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끼침을 알려준다. 즉, 긍정적 사고 또는 부정적 사고는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인 시각 피질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기분일 때 시각 피질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반면 부정적인 기분일 때는 편협한 시야를 유발한다. 장밋빛색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단순한 비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긍정적인 감정과 이와 연결된 긍정적인 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경험, 가능성을 향해 당신을 활짝 열어 젖힌다. 다른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낀다. 10년 전에 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했다. 여기서 그는 동료였던 네드와 어떻게 관점이 달랐는지 설명한다. 나는 정리해고를 권고받았다. 그리 썩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를 받아들였다. 친구 네드에게 말했더니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다니 미친 거 아니냐고 했다. 나는 2 아이도 있고 또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기 때문이다. 난 네드에게 내가 얼마나 홀가분하게 느끼는지 설명했고 온라인 연하장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계획을 말했다. 네드는 여전히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위험 요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내 관점이 새로운 기회와 지평을 열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경쟁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인이 돼서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쓰고 과거보다 아내와 자식들을 좀 더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내게 열릴 기회들에 흥분됐다. 만약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시 직장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생각이었다. 네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직이 주는 안정성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를 싫어하며 자주 야근을 하는 등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지는 못해도 다른 길을 찾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덫에 갇혀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것처럼 나는 3년째 사업을 했고 꽤 괜찮게 살았다. 그리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나는 사업을 매각했다. 왜냐하면 아내가 정리해고를 당했고 나도 연봉이 꽤 많은 직장에 들어갈 기회가 생길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아내도 집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싶어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루의 긍정적인 사고는 열린 마음을 반영하면서 그의 아이디어, 생각, 행동을 넓게 하지만 네드의 부정적인 사고는 그의 세계, 기회, 선택을 좁게 하고 한계를 두게 한다. 긍정적인 사고는 희망을 가져온다. 원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일어난 일이 최상이 될 수 있다는 느낌 말이다. 부정적인 사고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 곤란스러운 감정들의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좋은 일이 일어날 때조차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시각은 다 다르지만 삶이 대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장애물과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딱 5분만 긍정적 행동을 해보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계기가 필요하든 자신과 거래를 하라. 그 일을 5분 동안 할 거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메일 한 통에 답장을 보내라.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예를 들어 부엌 전체를 청소한다거나 휴가 계획을 일일이 짜려 하거나 모든 이메일에 다 답장을 보낸다거나
모든 사진을 다 정리하느라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대신 자신에게 5분만 하겠다고 다짐하라. 어떤 다른 일이 생각나거나 변명거리를 찾을 시간을 주지 말고 즉시 시작하라. 자신의 능력이 의심되거나 실패할까 두려워지기 전에 하려던 그 일을 즉시 시작하라. 일단 시작하면 처음에 마음먹은 5분을 훌쩍 지나 계속하게 된다. 가장 간단한 작업조차 너무 어려워 보이더라도 당장 5분 동안 하겠다고 자신에게 말하라. 그걸 말도 안 되게 쉽게 만들어라. 실제로 성취하려는 일들을 시작하기 쉽게 만들어라. 5분 규칙의 마력. 5분 규칙은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때문에 모든 목표에 통한다. 즉,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물리학인 셈이다. 아이작 뉴턴이 발견했듯 정지한 물건은 정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움직이는 물건은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떨어지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기정사실화의 규칙대로 행동하면 물리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이는 이 물리적 행동에 부합하는 사고, 즉 긍정적 사고를 유발한다.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하기는 더 쉬워진다. 행동을 취하면 거기서부터 일이 흘러간다. 단계별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맨 먼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알면 더 쉬워진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일지 결정하라. 그 다음 그 일을 하라. 거기에 오롯이 관심을 기울여라. 이메일 한 통에 답장을 하고 전화를 한 통 걸어라. 용지에 기입하기 시작하라. 서랍 하나를 치워라. 이베이에 물건 하나만 올려라. 벽을 한 면만 칠하라. 수강 신청을 하라. 첫 번째 문장을 적어라. 비행기를 예약하라. 만남을 주선하라.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하라. 운동화를 신고 문 밖으로 나가라. 일단 시작해야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고방식을 바꾸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즉,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작은 행동으로도 종종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과 좀 복잡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가? 첫 문장을 적은 다음 그걸 크게 읽고 나서 덜컥 시작해보라. 거기서부터 대화는 이어질 것이다. 제대로 대화가 되든 안 되든 적어도 대화를 시작하긴 했다. 미팅이나 파티에 가기가 좀 쑥스러운가? 내키지 않더라도 처음 5분 동안 좀 더 활발하고 친근하게 행동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져 몸이 굳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외향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친근한 사람인 것처럼 반응할 것이다. 긍정적 피드백이 순환하는 것이다. 즉, 이미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일단 행동을 한 뒤에 생각이나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라. 지금 이 순간 원하는 일을 시작하기 쉽도록 맨 먼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당신에겐 힘이 있다. 그 힘에 플러그를 꽂아라. 일을 더 쉽게 만들어라. 무슨 일을 하든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1, 2분 정도 시간을 쓰면 시작할 수 있도록 쉽게 상황을 설정해 놓아라. 수영을 하러 가고 싶고 매일 아침 달리고 싶은데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가? 제대로 옷을 차려입기 전에 먼저 수영복이나 운동복을 입어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라. 오늘 하루에 감사하라.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오로지 당신만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다. 아무도 당신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긍정적 사고와 행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습관이 된다. 이제부터 좀 더 긍정적이 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뇌훈련 방법들을 살펴보자. 우선 오늘 하루에 감사하기다. 일단의 부정적 사고들을 제압하고 살아남아 번영할 기회를 얻었을 때 필요한 건 단 하나의 긍정적 사고다. 로버트 슐러. 긍정적 사고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 좋았던 일 3가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닦거나 잠자리로 걸어가면서 하루의 마지막에 3가지 좋았던 일을 단순히 되돌아보거나 노트에 적어볼 수도 있다. 작고 단순한 일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격려 문자를 보냈다거나 고양이나 개가 재롱을 떨어 즐거웠다거나 TV에서 유익한 내용을 봤다거나 등이다. 아마 이번 주에 처음으로 기차가 정시에 도착했을 수도 있다. 아는 사람이 유용하고 재미있는 것을 얘기해 주었거나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거나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찾았을 수도 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긍정적 사고를 고무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건이나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긍정적 사고를 습관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신경회로의 홈을 더 깊게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에서 추천한 그 어떤 것도 하기 힘들다 싶으면 매일 3가지 긍정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것만이라도 해보자. 고비를 넘기는데 정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좋은 날이든 별로인 날이든 작은 기쁨에 대해 생각하고 확언하라. 한 2주 동안 매일같이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몇 분 정도 생각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라. 곧 능동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찾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이는 제2의 천성이 될 것이다. 정말 단순한 일일지라도 당신을 웃게 만드는 대상을 발견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눈을 뜨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일진이 좋지 않더라도 역경과 실망을 딛고 어떻게 긍정적인 것들을 확인할지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차를 놓쳤지만 다음 기차를 기다리면서 마신 커피가 정말 맛있었다든지 기다리는 동안 친구에게 정말 기분 좋은 문자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처럼 말이다. 비록 구직에 실패했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유용한 피드백을 받았을 수도 있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영화를 보는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정말 훌륭했을 수도 있겠다. 좋아하는 일만 하라.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 집중하게. 자신에게 중요하고 즐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삶의 단면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직업, 가족, 친구들, 취미, 이해관계, 스포츠와 관계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하고 있고 또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활동일 수도 있다.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 또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자부심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자신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잘한다 믿고 있고 또 잘 알기 때문이다. 활동을 뒤돌아볼 때, 즉 하고 있는 일이나 해왔던 일을 다시 생각할 때 그 활동이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 때문이다. 즉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아진다. D는 올해 34살이다. 삶에서 그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스포츠다. 특히 풋볼이 그렇다. 그가 즐기는 운동인데다 하기도 잘한다. 풋볼을 할 때 그는 자신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서도 기분 좋게 느낀다. 친구들도 중요하다.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그가 즐기고 또 잘하는 것이기도 하다. 차야는 변호사다. 그녀는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즐기기까지 한다.
그녀를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해 하는 봉사활동이다. 차야는 조언과 정보를 주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느낀다. 중요하다 생각되는 삶의 한 영역을 즐기고 잘할 때마다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다. 그 활동에서 뛰어날 필요는 없고 단지 그걸 좋아하거나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무엇을 즐기는가? 아마 일이 될 수도 있고 일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하고 있는 자원봉사일 수도 있다. 요리나 빵 만들기, 낚시하기, 정원 가꾸기 또는 춤추기일 수도 있다. 삶에서 이런 활동들이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가? 스스로 이런 활동들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함으로써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키울 수 있다.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또 더 많이 하는지를 알아내라. 당신은 어떤 일을 잘하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늘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시작하기가 버겁지 않아 성취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관심사나 활동을 찾아라. 3장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 성취하는 것에 대해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 어떤 일을 성취하면 역시 자부심과 자신감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때마다 잘해 나가고 있고 성공할 수 있겠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제공한다. 후에 성취한 것을 꼭 되돌아보라. 그렇게 하면 3번의 축복이 생긴다. 즐길 만한 것을 생각할 때, 그러고 나서 실제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되돌아볼 때 뇌는 그 긍정적인 신경회로를 3번 강화하게 된다. 좌절과 실망에 생산적으로 반응하라.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릴 때는 긍정적이기 쉽다. 실제 긍정적 사고의 시험대가 되는 것은 문제나 좌절, 실망감이 일어날 때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 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나 또는 지원을 중단했을 때 쉽게 좌절하게 될 수 있다. 학위 과정, TV쇼 응모, 취업 면접, 아파트 청약 등에 지원했다 떨어지는 것 모두 실망감의 원천이다. 응원하는 팀이 지는 것을 보거나 날씨가 나빠 계획을 망치거나 시험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의 미팅 또는 사교 모임 등이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도 실망감은 마치 잿빛 구름처럼 당신의 마음 뒤에서 맴돌 수 있다. 이는 기대나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상처나 슬픔에 대해 완전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실망을 할 때마다 실망감과 한자리에 앉을 필요가 있다. 일단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실망감을 느끼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느끼는 우리의 일부를 밀어서 떼어내려 할 때 받아들이는 나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이렇게 분열된 자아를 만든다. 티나 길벗은 만약 어떤 일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 이는 당신이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용과 전념 접근법을 취한다면 그렇게 느끼는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실망에서 의미 있는 것을 배우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울음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 육체를 통합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현재에 근거를 두게 한다. 레이첼 켈리. 그러나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부정적 사고는 실현하는 데 실패한 것들, 예를 들어 교과 등수나 부진한 판매고 또는 잘 맞지 않는 옷 같은 것에 골똘히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빠져 실망감을 떨칠 수 없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했던 것,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곰곰이 생각하도록 허용할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힘들게 만든다. 직접 경기에 참가한 사람들 또는 스포츠 팬들은 자기 팀이 질 때마다 오랫동안 실망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안다. 실망감에 빠져 있으면 아무 데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놓아주고 대신 다음 게임, 다음 경주, 다음 기회로 생각을 돌린다. 실망감을 떨치기 위해 당신도 같은 것을 해야 한다. 즉,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 상황에 맞는 긍정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된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이 내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 중 최고였다. 성공했다는 중압감이 모든 것이 덜 확실한 초심자로 다시 돌아갔다는 가벼움으로 대체됐다. 이는 내 삶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 다음 5년 동안 나는 넥스트, 픽사라는 회사를 세웠고 지금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 내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한다. 스티브 잡스처럼 언제나 실망감에서 좋은 것을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마지막으로 실망했던 때는 언제인가? 그때 무엇을 배웠나? 그걸 되돌아보느라 멈춰본 적은 있는가?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를 기대나 희망을 조정해야 하는 신호로 본다. 즉, 계획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성취하는 과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처음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즉 공부 주제, 시간과 노력, 이해 수준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실망감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원을 늘리거나 접근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망감은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도움을 준다. 경험은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특정 상황 또는 세상에 대해서든 어떤 것을 배우고 그에 맞게 반응한 결과다. 실패해서 배운다는 것은 이미 발생한 일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미래에 비슷한 실망감이나 좌절을 피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알아내는 것을 뜻한다. 어떤 일에 적응할 수 있을 때마다 완벽한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과 성공의 가능성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성공하거나 성취한 사람들이라도 실망감과 마주친다. 그들은 실망감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간다. 때로는 방향을 틀기도 한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은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준다. 할 수 없는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데 집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롭게 일하는 방식에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했어야 하는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대신 도움이 될 거야, 할 수 있어, 또는 이제 하려고 해 라고 말해보라. 일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대감에서 자신을 풀어주라. 일이 이렇게 됐어야 하는 데에 붙잡혀 있으면 실망하기가 너무 쉽다. 이런 기대감은 힘을 뺏는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동안은 처한 상황에 대해 건설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실망감을 다루려면 기대감을 놓아버리거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목표를 가져라.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다. 이게 긍정적인 사고다.
여기까지 뭘 해도 되는 사람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질 헤스는 영국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로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주제인 긍정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서두 파트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삶에는 긍정적인 일들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자주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고가 강화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긍정적 감정과 사고를 통해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같은 사건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평소에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하기 싫을 때 일단 5분만 해보는 것, 매일 자기 전에 오늘의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과 구체적 칭찬을 하면서 긍정성을 이끌어내는 것, 자신이 잘하는 것과 즐기는 것을 찾아서 하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 등. 하루 24시간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긍정성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확대해 더욱 집중하는 태도는 언제나 잃지 않아야 하는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긍정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 책은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이 되었는데요. 도서관이나 중고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